의학적으로는 해부학적이지 않은 박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유선 조직에 좀 더 보형물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거하고 뭐 보형물을 크게 바꾸고 하면 근막하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이라는 건 근육을 덮고 있는 하나의 얇은 막이거든요. 그 막을 최대한 위로 올려서 보형물을 근막이 한 번 더 덮어주게 하는 게 근막하, 근막 아래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육 위로 가면 혈관들도 좀 작아지기 때문에 멍도 좀 덜 들고 혈종의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 장점은 보형물이랑 근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쓰거나 잘 쓰시는 분도 아무리 힘을 줘도 보형물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역시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의학적으로는 해부학적이지 않은 박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근육 아래에 할 때는 근육에 닿는 부분, 연결되는 부위들을 중심으로 보형물의 공간을 만드는데 얘는 근육과 별개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만들고 싶으면 요만큼, 더 넓게 만들고 싶으면 넓게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기준으로 가슴골을 컨트롤한다거나 옆쪽으로 얼마나 나갈지를 컨트롤하기가 좀 더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많이 덮어줄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연조직이 얇고 지방층이 얇은 분이 근막하로 수술을 했을 때는 보형물이 좀 더 비쳐 보이고 경계가 너무 뚜렷하고 만졌을 때 더 많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유방 검진을 할 때 근육이 한 번 더 가려주면 보형물과 유선 조직을 명확히 더 분리하는데 얘는 유선 조직에 좀 더 보형물이 가깝기 때문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좀 고려를 해요. 근육이 굉장히 강하고 움직임이 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좀 벌어지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너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분들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이 처져 있는데 하수 교정까지 같이 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근육 위에 했을 때 보형물의 위치와 경계를 섬세하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져 있는 가슴에서 조금 더 가슴이 업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여자분들 중에서 운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 웬만한 남자분들보다 근육의 두께가 더 두껍고 강하게 수축하는 경우에는 근막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걸 근막하로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슴 위쪽 부분을 꼬집어서 두께를 쟀을 때 2cm 이상이면 근막하 방법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원칙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잡았을 때 3cm 정도 되는 분들은 근막하를 옵션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3cm 이하의 경우에는 보형물이 너무 경계져 보이고 인위적인 가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근육 아래 이중평면을 더 고려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막하는 기본적으로 많이 덮어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 선택에서도 중요해요. 내 가슴방을 기준으로 그 가슴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을 선택하고 사이즈 역시 너무 크거나 너무 볼록한 보형물을 쓰는 건 그 수술 방법이랑 잘 어울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네, 세 번째 노하우는 근막을 얼만큼 손상을 시키지 않고 잘 박리를 하느냐가 근막하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막을 잘 꼼꼼히 확인하면서 최대한 두껍게 근막을 위쪽으로 붙이는 게 세 번째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막하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좁게 하면 보형물이 우겨져 있고 딱 고정되어 있는 밥그릇 같은 형태가 나올 거고요. 박리가 또 넓으면 엄청 돌아다녀요. 좁아도 안 되고 넓어도 안 되니까 보형물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잘 맞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제 원칙은 약간 좁게 만들고 확인하면서 살짝 넓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육 위에 했는데 근육 아래로 내리는 경우와 근육 아래에 있는데 근육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를 먼저 설명드리면, 근육 위에 있어서 연조직의 손상이 너무 가 있고 리플링, 쭈글쭈글하게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만져질 때, 그리고 구형구축이 생겼는데 피막이 너무 두꺼워서 다 제거를 해야 될 때는 거기다가 또 제거하고 뭐 보형물을 크게 바꾸고 하면 더 쭈글거리고 더 구형구축이 더 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더 얇아지기 때문에 보형물도 더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 아래로 이중평면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보다 의사의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은 근육 아래에 있는 걸 근육 위로 올리는데요. 이 경우는 재수술을 하는 이 문제의 원인이 근육의 움직임 때문일 때예요. 그래서 심하게 움직여서 너무 불편해요 하는 경우에는 근육을 뭐 더 처리하고 끊어주고 이런 걸로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근육 위로 옮겨줘야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슴골이 너무 벌어져 있는데 그것도 역시 원인이 근육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해도 벌어지고 수술해도 벌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근육의 액션, 근육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근육 위쪽 공간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밑선이 있고 그 위에 이중주름이 너무 선명하고 그 원인이 특별히 수술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는데 수술 방법이 이중평면일 때가 조금 더 강하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근육 위로 바꾸는 게 이중주름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